안녕하세요. 알레포트입니다. 오늘은 파워 피벗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것인데요. 파워 BI가 아니라 엑셀 내에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을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편집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엑셀이나 파워 BI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파워 BI는 시각화와 공유,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왕초보분들을 위한 강의이고 엑셀에 대한 기초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신다면 피벗 테이블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파워 피벗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파워풀한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반면에 파워 피벗은 여러 개의 복수의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수백만 행의 데이터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모델 안으로 불러와서 관계를 맺어주고 또한 새로운 계산식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차트를 꾸미고 KPI도 넣어볼 예정입니다. 자, 회사에서 자신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뽐낼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엑셀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파워 피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추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메뉴 탭에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맨 밑에 보이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엑셀 옵션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추가 기능에 들어갑니다. 비활성 응용 프로그램 추가 기능에 파워 피벗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COM 추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관리에서 COM 추가 기능을 선택하고 이동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팝업에서 파워 피벗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드디어 화면 제일 상단 메뉴 탭에 파워 피벗의 메뉴가 보이네요. 이제 저희가 사용할 예제 데이터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들은 영상의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8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면 뭔가 인텔리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테이블 안에 행과 열의 형식으로 들어있고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모아서 관계를 맺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고요? 워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피벗 탭의 메뉴에서 관리를 누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 그룹에서 기타 원본을 선택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소스 파일의 저장 경로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취소를 누르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엑셀의 메인 메뉴 탭에서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눌러서 텍스트 CSV 파일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냥 처음 메뉴에 버젓이 나와 있는 텍스트 CSV에서의 메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파워 피벗 탭의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UX가 파워 BI와 비슷하고 유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탭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8개의 데이터 소스 파일이 보이는데요. 먼저 커스터머 마스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담긴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을 누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반가운 파워 쿼리 편집기가 뜹니다. 파워 BI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레프트의 파워 BI 강의에서도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도 파워 쿼리의 핵심 기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는 데이터를 원본 소스에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올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디자인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쿼리의 이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행이 지금처럼 머리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위의 메뉴에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각 열의 데이터 속성을 체크해서 필요한 경우 이 속성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포스탈 코드의 경우에는 텍스트로 속성을 바꾸어 주어도 무방합니다. 우편 번호로 수식 계산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로 바꾸어도 관계가 없겠죠. 파워 쿼리 편집기의 모든 명령은 오른쪽에 적용된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적용된 단계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속성이 숫자로 바뀌었네요. 또한 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열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단 메뉴에서도 같은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열들을 살펴볼게요. 특별히 편집이 필요 없는 깔끔한 데이터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알레포트에서는 취업과 실무에 유용한 파워 BI 풀코스 강의 및 여러 가지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누르시고 업무에 그리고 생산성에 좋은 컨텐츠와 팁을 놓치지 마세요. 상단 메뉴에서 보기를 누르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계적인 수치들, 에러가 있는지 등등 재미있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데이터의 확인과 편집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로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홈 탭으로 돌아가서 닫기 및 로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데이터 가져오기 팝업 창이 뜨는데요. 저희는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 옵션은 실제로 데이터를 엑셀에 끌어넣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커지고 엑셀의 퍼포먼스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로 연결만 만들기를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른쪽 쿼리 및 연결 패널에 커스터머 마스터가 모델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상단 메뉴에 파워 피벗 탭으로 들어가서 관리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파워 BI 유저분들께는 매우 익숙한 데이터 뷰와 똑같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es. 데이터 뷰를 닫고 연결된 쿼리를 클릭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전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first name과 last name의 두 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full name인 하나의 열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st name을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first name 열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열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나오는 옵션에서 열 병합을 선택하셔도 되고, 상단 메뉴 탭의 변환 탭에서 같은 메뉴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 추가 탭에서도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우선 변환 탭으로 돌아가서 열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호를 쉼표로 하고 열 이름을 full name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까 first name과 last name 열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열이 생겼습니다.
last name 열을 먼저 클릭한 상태에서 first name 열을 클릭했기 때문에 last name, first name 순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단계를 제거해주고 이번에는 열 추가 탭에서 열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구분기호를 콤마로 넣고 새 이름을 풀네임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의 열들이 그대로 보이네요. 하지만 테이블의 오른쪽 끝으로 가보면 새로 생긴 풀네임 열이 보입니다. 이 열을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앞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열들과 비교해보니 저희가 의도한 순서대로 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콤마 옆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흠인데요. 열 병합을 시켰던 단계를 클릭하고 위에 나오는 수식바에 각 단계를 나타내는 M코드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콤마 옆에 스페이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코드는 굳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되는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변화된 쿼리를 데이터 모델로 로드해 줄 것인데요. 이미 데이터 로드에 대한 설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닫기 및 로드만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데이터들을 전부 데이터 모델로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링, 즉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